예, 이번은 아까는 거기는 계곡이고 여기는 능선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가 낮이 이게 지금 구름만개가 너무 끼어가지고 밑에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 좀 작은 저기 농장 마을 같은 게 좀 있고요. 자, 이게 능선을 보시면 여기 능선이에요. 지금 좀 철조망 약간 밑으로 있는데 요거 따라서 지금 능선 따라 했거든요. 여기 능선이에요.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데 요 카메라가 저기서부터 능선 자리죠. 이게 능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능선 이제 밑에 쪽이고 제가 올라온 길이고요. 아유, 여기는 분야하셔야 되겠다. 여기다 저기 초소 파셨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능선이 이게 잠깐만. 요 길 따라서 이게 능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능선이에요. 여기가 산 능선. 보통 이게 산 능선 쪽으로 구름이 이게 밀집이 되거든요. 마치 이게 깔때기가 이게 모아지듯이. 그럼 안개구름이 여기서 밀집해서 모아져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물을 다 받아내요. 이 잎사귀로. 자, 보시면 요 나무가를 보시면 예, 나무를 잘 보세요. 이 능선이 있는 나무. 이게 펜션, 펜션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게 좀 주산자인데, 여기 능선에다 이게 했는데, 자, 이게 능선에 지금 요 나무를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이 4월 2일인가? 4월 2일 정도 봄인데 약간 좀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드름도 아닌 게 무박도 아니고 약간 살 얼음이 얼려 있어요. 자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지금 물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개 구름에서 마치 목동이 양의 젖을 짜듯이 구름으로부터 이 나무가 다 이게 수분은 이게 물기류가 다 짜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기를 짜내면 요게 이제 이게 밑으로 땅이 떨어져서 당연히 냇물로 흐르겠죠. 여기 밑에 여기 또 있네. 도랑이 여기 또 파놓은 게 있네요. 도랑이 아니라 여기 거시기구나. 여기 부인들이 파는 거구나. 하여튼 이거 뭐라고? 참호구나. 이게 참호 자리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광경 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항상 일어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렷하게 물기가 떨어지는 게 보이지만, 평소에는 그냥 이슬 맺히듯이 물이 조금씩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매번 새벽마다 이게 적셔지고 가지고 구름이 지나가면서 이게 적셔져요. 근데 지역에 보면 유난히 이끼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가 대부분 구름이 항상 이게 껴있고 이게 협판 습곡으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끼가 자주 껴있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양지가 져서 그게 이끼가 낀 데가, 저기 이끼 있네. 나무 사이로 이렇게 이끼 같은 게 많이 껴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물이 다 저쪽으로 많이 이게 기둥 쪽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좀 약간 습하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생태적으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대자연이 어떻게 대지에 물을 적시는지. 그러면 이렇게 백두대간이나 이게 강원도 이렇게 좀 제일 높은데 이런데 산 능색 정맥에 보면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이 맺혀요. 정맥 자리에. 그럼 그쪽으로부터 물이 많이 나와요. 보통 물이 이게 많이 나오는 지형이 있어요. 자리가. 근데 그게 꼭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지만 모든 게 이게 신이에요. 모든 건 의식이 다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게 없어요. 이 의식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나무라는 의식이, 여기 있는 숲이라는 의식이 이 구름 안개와 비를 이렇게 끌어든 게 아니에요. 의식이. 예를 들면 사막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이상하게 갈 수 있는데, 보통 민둥산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의외로 이런 구름이 잘 안 껴요. 그리고
오지도 않아요. 보통 이런 저기 생물체가 있는 이런 나무나 동식물이 이게 얘가 하늘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간절히 소망하면 저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거는 이제 인간만의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식물은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네. 물을 끌어들인다고 항상 의식적으로 얘네들도 이거를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게 대자연적으로 그게 다 일어나요. 우주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런 지형이 없는데 어떤 나라 가보면 그랜드 캐년이 그런가? 비가 잘 안 와요. 그런 데는 이게 숲과 나무가 없는 산악 지형이 있어요. 이제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 구름이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산과 이런 생물들이 있어야 이게 비들이 이게 몰고 와요. 비구름이. 근데 생물체가 없으면 비구름이 안 물려요. 왜 그러냐면 이 생물체들이 이게 의식으로 이게 물이라는 걸 이게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생물이 없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생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인간도 어차피 물이 있고 이런 식물과 이런 생물도 같이 공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국토 개발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산에 있는 호수들이 거의 없는데, 좀 산 쪽에 이게 안쪽으로 강원도 지역이나 지리산이나 뭐 이런 이게 백두대간 쪽으로 해가지고 좀 호수 같은 게 많이 필요해요. 그게 이게 생태적으로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강과 하천에 있는 천까지 있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굳이 이게 예를 들면 서해 바다에서 이쪽으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편서풍이잖아요. 동쪽에서 이쪽으로 구름이 몰고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천상 이게 서쪽에 있는 이게 서해 바다에서 이게 대부분이 와요. 구름이. 비도 그렇고. 너무 길어졌나요, 그러면?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기 이제 아까 거기는 계곡 협곡 자리가 이제 올라간 데고, 여기는 능선 자리입니다. 여기 능선 밑에. 네, 감사했습니다. 네.